이슈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주 완산학원의 사학비리,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학교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비리를 제보했던 기간제 교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혀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가 하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불이익에 시달리게 된 건데요. 공익을 위해서 내부 문제를 제보한 이들이 철저히 보호받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공익 제보 이후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패밀리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세상에 처음 알려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고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를 바꾼 이 사건은 용기를 내 사실을 전한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그날 이후 내부 고발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지난해 설립자 일가의 각종 비위가 드러나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주 완산학원 재단. 설립자 일가가 구속된 데 이어 비리에 연루된 교직원 45명이 징계를 받으며 사학 비리 종합백화점을 방불케 했습니다. 완산학원의 비리가 알려진 건 해당 사학에서 근무하던 한 기간제 교사의 내부 고발 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보 이후 해당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과 험담을 견딜 수 없었다고 말하는 그녀. 심지어 비밀 유지가 안 돼 자신의 신분이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 뉴스 터지자마자 바로 며칠 사이 다 이야기가 나갔고 자기네 공익학교 선생님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다. 이 사람이 내부 고발자라서 정의롭다고 떠들지만 그 사람이 내 동료면 난 싫다. 내가 그 사람 무서워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 신분이 알려지며 늘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해당 교사. 내가 택배를 받을 일이 없는데 초인종 소리가 늘면 저랑 신랑이랑 긴장을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위험하겠구나 생각도 했고. 완산학원을 떠나 다른 사립학교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작년에 처음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다시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내고 모든 선생님을 다 뽑았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거기서 근무했던 모든 선생님이 1차 서류가 합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몇 명의 선생님들이 다 합격을 했는데 저만 1차 서류에서 떨어졌더라고요. 일반적으로 2, 3년마다 재계약하는 기간제 교사를 1년 만에 재공모했고 해당 교사만 유일하게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켰다는 것. 2차 면접도 아니고 수업 시험도 아니고 서류에서 저만 떨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보고 뽑았을 테고 그 서류로 합격을 했을 텐데 서류에 떨어뜨렸다는 거는 그런 내부 고발자랑 이런 게 작용이 돼서 완산학원의 비리를 제보한 대가가 너무나 컸다는 그녀.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그로 인한 상실감도 상당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교사의 꿈만 꾸고 20년 넘게 이렇게 교사 생활 하려고 왔는데 한순간에 제가 없어진 거죠. 저희 일자리도 없어지고 제 삶 터전도 없어지고. 또 다른 공익 제보자와 만난 제작진. 그는 지난 2012년 당시 소방방재청장의 비리를 제보한 인물이었습니다. 청장이 그 특정 지역 자기 공양 출신들한테 인사상에 특혜를 주고 우리 그 전북 지역 여기 그 소방공무원들한테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인사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전북 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한 그는 이듬해 당시 소방청장의 부당 인사와 개인 비리 등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해당 청장은 그를 직위 해제했고 결국 이 사건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사실을 청장을 음해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중앙징계위원회 시부돼가지고 해임됐고 그 뒤에는 저를 이제 무고하고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어요. 무죄를 선고받은 심 전 본부장. 국민권익위는 그에 대한 해임 취소를 요구했지만 소방방재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했고 2014년 접수된 사건은 여전히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재판의 경우는 3, 4개월이 끝나야 돼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게 뭐 크게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한데
6년 이상을 심리한다는 이유를 핑계 대가지고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긴 시간 외로운 싸움을 해온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 주변의 왜곡된 시선들. 책망도 많이 하죠. 원망과 책망을 합니다. 좀 참지. 다들 힘들지 않느냐. 내부 고발자에 대한 그 나쁜 그 프레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서 사실은 그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주판 도가니라 불렸던 자림원 성폭행 사건. 또 시설 내 장애인들에게 폭행, 성추행, 노동력 착취 등을 일삼았던 장수 장애인 복지원. 두 곳 모두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없었다면 여전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부 고발로 폐쇄가 되거나 정상화된 곳들과 달리 자신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내부 고발자들. 뭐 친분이 있다든지 같이 근무했다든지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조직 내에서 그 따가운 논청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 지금 애기 난 지 100일 됐는데 애기 분유값도 없어요. 분유값 당장 벌어야 돼. 기저귀 값도 없어요. 아 이러다 사람이 자살하고 이러다 사람이 죽는구나. 내가 이 나라에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아니면 차라리 이민을 가서 이 나라를 떠나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내부 고발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고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은 이들이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작진은 완산학원의 비리를 폭로한 기간제 교사가 얼마 전까지 근무한 A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 완산학원 내부 고발을 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정확하게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지만 조금은 대충은 눈치는 채고 알고 있었죠. 대부분이 채용이 되셨고 이 선생님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요. 수업이나 다른 근무 모습이나 이런 것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안 좋았죠. 학교에서는 어떤 선생님이든 간에 좋은 선생님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되신 것이지. 서류 탈락의 이유가 수업 평가에 따른 결과라고 말하는 학교 관계자. 하지만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지도했다는 해당 교사. 출산 휴가를 100일을 받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학교 측이 피해를 가지 않게 하려고 50일만 쓰고 바로 복귀를 했어요. 너무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고 수업도 너무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그래서 다른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내년에는 우리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이런 활동하자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그런 말까지 해서 전혀 의심을 안 하고 이렇게 있었던 상황이었죠. 사학의 비리를 내부 고발했다는 이유로 일부러 해당 교사를 떨어뜨린 것은 아닐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더 이상은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하는 학교 관계자. 해당 교사는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교육청에 알렸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건 잘못된 평가 기준으로 시작점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저희가 절차 취소하고 새로 다시 뽑아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름도 지금은 처음 들어보고 저희한테 알려준 건 없어요. 감사과에서. 채용에 부당한 인사 개입은 없었는지 채용 과정을 점검했다는 감사과. 분명히 인터뷰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제가 인터뷰할 상황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인터뷰할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신 거예요, 전일고는? 네, 했어요. 결과는 나왔어요? 네,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감사를 하긴 했어도 그 감사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저희는 다 정리가 끝났고요. 그걸로 뭐 갑자기 그런 취재를 하시는 것도 저는 약간 납득이 안 되고. 취재를 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판단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 인터뷰 자체도 그러면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교육청 출입 기자들에게 이미 감사 결과를 브리핑했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감사과 담당자. 그게 감사를 나간 건 아니고 예. 사실 확인하러 학교 현장에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 성적이 확인해 보니 실제로 낮았고 그리고 이제 합격하신 분 스펙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한 건 아니다. 누구도 믿고 도움받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그분은 제가 만나달라고 했을 때 불필요하다. 왜?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나도 불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만남을 거부하시더라고요. 자신의 SNS에 해당 기간제 교사에 대한 생각을 밝힌 김승원 도교육감.
해당 기간제 교사는 어느 사학에도 발붙일 수 없는 상황이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제 방법을 찾아보도록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교육감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한 전북도 교육청. 저희 교육감님 인터뷰는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교육감님이 직접 나서서 인터뷰까지 하시는 거는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내부 고발자의 보호 및 구제 조치 등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어버린 전북도 교육청. 전북 소방본부 역시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영향이 커가지고 일단은 네. 저희 쪽에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법률적으로 구제할 수가 없고 공익제보자가 아니고 민원이기 때문에 구조할 방법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는 식이고. 지난 2014년 자림학교 성폭력 사건 당시에도 해당 교사들은 내부 고발자로 볼 수 없다며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었던 도교육청. 그로 인해 법적으로 신변을 보호받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이 공익 제보자들은 사회적인 의인입니다. 국가가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하지만 그 범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법률을 한정할 게 아니라 모든 법률을 다 적용해라. 그래서 실제로 참여연대에서 그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고자 했던 수많은 공익 제보자들. 하지만 정작 이들이 처한 현실은 암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사과라든지 명예회복 조치를 하는 게 도리다. 시간을 만약에 다시 돌린다라고 하면 네, 안 해요, 저.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의 기간제 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도 지금도 얘기해요. 입 꽉 다물고 월급만 받고 지내라. 3년 꼭 찾고 돌아가면 그만이고요. 하지만 전 평생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고요. 그냥 하라는 일 하고 하지 말라는 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제 월급 받으면서 내 식구만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정말로. 의로운 일을 하고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내부 고발자들. 이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이들의 용기를 응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합니다. 다양한 공익제보 사례를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지역 사례들도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언급해 주실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정원에 근무하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전임자의 공금 횡령 사실을 제보했다가 연대했고 대기업 영양사로 근무하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영양사로서 납품받는 꽁치에 기생충이 발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회사에다가 제보를 했습니다. 이게 시정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뭐 이렇게 청결 유지 위반 뭐 이런 사유를 해가지고 해고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진호위 중노위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복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고는 공갈 협박 혐의가 더 씌워져가지고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참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좀 약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전에 그 철도노조원 하시다가 이제 내부 고발 이렇게 하게 된 그분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했었던 업무는 철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게 내 업무였고 그 조사 결과를 그냥 얘기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내가 한 게 내부 고발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부 고발이라는 것은 뭔가 치밀하게 사전적으로 계획을 해서 빵 터트리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본인의 의무를 그냥 열심히 다 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진실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왜 오히려 그분들이 이게 비난받아야 되고 이걸 좀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네요.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는 사건이 그 고 노회찬 의원님 사건이에요. 사실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떡값 명목으로 현직 검사 7명한테 금품을 전달했다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밝힌 노회찬 의원님을 통신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했다. 아, 이거는 어떤 사회체제가 공권력이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결코 내부 고발이나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는구나. 그런 신고한 사람이나 제보한 사람들은 오히려 보호를 해주고 개인정보도 유출되지 않게 상당히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뭐 오히려 낙인이 찍히고 오히려 구직 활동도 어렵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낙인 효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나요? 신분 뭐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보호를 해준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게 알려지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법률적인 부분 몇 가지 뭐 개선하고 추가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만이 이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2017년도에 그 사회복지 분야 공익제보자 경험 연구라는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익제보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를 조사했는데 한 5개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국가기관들이 감독과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두 번째가 공익제보자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구조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관이 부당하게 처우하고 음해했다. 네 번째가 생활 터전을 잃는 두려움으로 동료와 이용자가 적대시한다 나를. 그다음 다섯 번째가 공익 제보에 대한 회의감이나 내적 갈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익명으로 제보를 했는데 근로감독관이 그 시설장하고 제보자하고 삼자 대면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공익 제보에 대한 감수성이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체계도 부족하고 법적인 준비도 부족, 그런 토양 자체가 매우 열악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부정부패와의 전쟁, 뭐 공직사회 개혁 이런 걸 부르짖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진실로 안 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정말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으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내부 고발이나 내부 제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게 만드는 어떤 법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법제도 마련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부당해고라는 것을 입증을 갖다 책임을 갖다가 이 공익 제보자들한테 맡기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형 로펌을 동원해가지고 몇 년씩 이렇게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이 빠지게 만들어요. 천신만고 끝에 복지 판결을 받아서 복지를 한다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는 또 왕따 시켜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상에 나온 완산학원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제보자가 지금 제보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공익제보를 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후회 비슷한 감정을 내비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익제보자들 중에 그런 감정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대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네. 제 같은 경우도 지금 돌이켜보면 과거에 그 상황에 오면 하겠냐라고 하면 저는 안 한다 그럽니다. 왜? 그 이후에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잖아요. 네.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호법에 사립학교는 또 해당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범위도 사실은 넓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대상도 넓히고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제대로 그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체제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어떻게 이러고 사시겠어요? 직장도 잃고 생존권도 잃고 온갖 소송에 시달리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법적 수준을 보면은 네. 고집을 부려도 되는 시대는 전 사실 좀 지났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그 취업 못하게 공유하는 거, 이거 근로기준법 취업방해 금지 위반입니다. 이거 벌칙 강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제보한 사람에게 그 불이익을 주는 거, 이거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데도 합리적인 인원 선택의 기준 없이 정보 발령시키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부당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오히려 이제 회사 측에서도 법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공익 제보한 사람 편에서 좀 같이 이 문제를 하시면 좀 더 긴 지속 경영이 가능한 그런 경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공익 제보는 그 자체로 사회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그 부담을 공익 제보자 개인에게 지우지 말고 조금 사회가 나누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